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에서 부인권이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인권이 행사되고 그 행사 효과는 어떠한지 하는 것이죠. 부인권은 이제 그 용어 자체에서도 뭘 부인한다는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채무자 법률행위 효과를 부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던 걸로 한다는 것이죠. 부인권이란 것은 도산 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와 채권자를 행하는 행위를 도산 절차 개시 후에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채무자와 재산을 회복하는 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뭐 채무자가 함부로 막 재산 처분해버리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망했다 싶으면 어쨌든 뭐 자식이나 배우자, 아내에게는 빚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함부로 징계해버린다든지, 막 싼값에 처분해가지고 막 빚을 갚으려고 한다든지,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은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태를 취하게 됩니다. 회생파산 절차 전 채무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산 매각, 변제, 담보권 설정 등 채권자에게 유해 부당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인지상정이죠. 따라서 이제 이런 행위를 취소하고 일탈 재산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인권이 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인권은 어떤 요건이 성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유해성; 두 번째, 부당성; 세 번째, 채무자의 행위일 것, 이렇게 되겠어요. 자, 유해성은 누구한테 유효하다는 겁니까? 채권자를 해한 행위다. 채권자에게 유효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유효한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행위, 두 번째는 편파 행위를 포함합니다. 편파 행위를 내용을 한다. 사회행위라는 것은 채무자와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죠. 편파 행위란 채권자 사이에 공평을 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행위에는 이제 부당한 가격에 의한 부동산 매각 또는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변제한 행위, 그리고 이제 편파행위란 것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당성입니다. 채무자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고 불가피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채무자 행위를 뭐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나 제3자 행위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나 만약에 채무자가 이런 제3자가 통모, 가공해갖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인권 행사 유형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생 파산 절차 직전에 부동산을 매매한다든가 담보를 설정한 행위. 그 다음 두 번째,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세 번째,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 네 번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상속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영가 판매 무상 증여, 이런 것이 다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부인권 행사 효과와 실무상 처리는 어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인권 행사는 좀 특이한데 뭐냐면 소 또는 항변에 의해서 재판상만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 개시일 파산 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2년에 또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10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행사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제 효과는 어찌 되냐면 부인권 행사로 일탈된 재산이 회생재단, 파산재단의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에서는 부인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인권을 행사했고 재산을 찾아온다는 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요하죠. 따라서 그냥 부인권 행사하겠다. 그리고 뭐냐면은 그 회생 신청자에게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타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될 재산 가치, 청산 가치의 산입을 명하고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권 행사는 주로 파산 절차에서 문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황범사였습니다.